일단은 우리 야간반 공부 방법은 뭐 3주 동안에 제가 요약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우리 요약서 정리하면서 해당 사항 문제 푸는 게 더 아마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뭐 3주 동안 요약 다 하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우리 해당 사항 요약하면서 그 해당 사항 문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먼저 우리 요약서 봅시다. 요약서는 또 세세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 부분만 이렇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이제 해당 사항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페이지 보면은 우리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은 알아두셔야 됐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알아두시고 그 하단에 있는 우리 권리 취득, 발생 있죠? 하단에 네모 박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문제로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그 문제로 전부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제가 답 알려드렸었나요? 알려드렸었죠? 네. 문제 다 알려드렸었죠? 예. 그 문제를 통해서 알아두시고 특히 그 밑에 보면은 준법률행위 있죠?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준법률행위. 자, 우리 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정신작용을 요소로 합니다. 우리 법률행위처럼. 근데 효과는 우리 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표시지만은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를 그 위에 보는 5번을 볼까요? 5번.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 자, 최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해제권자의 통지 동그라미처럼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우리 최고 통지는 준법률행위잖아요. 그렇죠? 준법률행위 때문에 당사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우리 법률의 규정, 준법률행위, 표현행위만 알아두세요. 비표현행위는 뭐 알 필요 없이 표현행위 정도는 의사통지는 최고, 또 뭐다? 거절, 각종 최고, 거절은 의사통지고 관념의 통지는 각종의 통지라든지 그 다음에 승낙이라든지 승인 이런 것들이 관념의 통지입니다. 왜 감정의 표시는 뭐다? 용서, 이 정도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당사자 의사표시마다 효과는 법률의 규정이라는 거. 자, 9페이지 볼까요? 9페이지. 법률에 의해서 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 제일 우측에 있는 박스 있죠? 그 박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그렇지만은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 또 이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면은 법률행위도 뭐다? 무효 취소라는 거. 자, 세 번째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우리 법률행위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지고 다시 또 뭐다? 일반적 효력 요건이 갖춰야만 합니다.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성립 요건만 갖춰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전부 갖춰야만이 뭐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일반적 성립 요건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흠이 있으면 뭐다? 불성립, 부존재입니다. 불성립, 부존재다. 이러한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뭐 당사자가 뭐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당사자 능력에서 의사 무능력자는 법률행위 무효다, 취소다. 무효입니다. 무효. 절대적 무효죠. 의사 무능력자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우리 절대적 무효지만은 의사 무능력자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우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인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의사 무능력자, 그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비진의 의사 표시, 애외기정. 이 세 가지는 추인할 수 있습니다. 자, 행위 능력자. 우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뭐라 한다?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인으로 말한다. 제한 능력자. 우리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 하게 되면 무효다, 취소다.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다, 상대적 취소다.
예, 상대적, 예?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이기 때문에 선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예, 착오라든지 사기, 강박은 뭐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 자, 이제 문제 잘 나온 거는 우리 특별적 효력 요건 있죠. 특별한 효력 요건 요하는 이 특별적 효력 요건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특별적 효력 요건은 잘 알아두시고, 제일 하단에 보면은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당사자가 의도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아니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 10페이지. 자, 법률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 법률의 종류는 단독행위는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우리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8가지 외우는 방법 잘 아시죠? 자, 그리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3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언 유증이라든지 또는 소유권 포기라든지, 세 번째, 자단법인 설립행위라든지 이 3가지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효력 발생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 있죠. 채권행위. 우리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고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 우리가 말한다.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 이행 문제를 남기는 거. 그래서 의무 부담행위랍니다. 의무 부담행위. 물권행위는 직접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고,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고 이행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 우리가 말한다.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물권 위해입니다. 특히 이제 주의할 점, 우리 채권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잖아요. 뭐가 생략됐어요? 계약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이렇게 하게 되면 꼭 여러분들이 물권행위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셔야 된다. 물권행위라 아니고 뭐다? 채권행위입니다. 매매, 그 계약이 생략됐죠. 매매라든지 교환, 임대차는 뭐다? 물권행위 아니라 뭐다? 채권행위입니다. 자, 우리 물권행위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또는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전세권 설정은 우리가 뭐다? 물권행위,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점에서 뭐다? 준물권행위와 같다. 우리 준물권행위 물권 위에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행위를 준물권행위란다. 그래서 우리 준물권행위는 3가지,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무채재산권 양도 꼭 알아두시고, 채무 인수는 아니다는 거, 채무 인수는 아니다는 거, 채권 양도, 무채재산권 양도가 준물권행위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출지문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5번째 우측에 보면은 11페이지 법률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법률의 목적은 4가지죠. 확정돼야 된다,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우리 확정성입니다. 자, 원칙은 법률행위 시, 즉 계약체계 시에 확정돼야 되지만 예적으로 뭐다?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언제 확정돼야 된다? 이행기 때 확정돼도 된다. 그 점도 꼭 알아주시고, 자, 우리 가능성은 법률의 성립 당시입니다. 법률의 성립 당시에 뭐 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법률의 성립 당시에 실현 불가능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다? 불가능을 줄임말로 불능입니다. 불능. 자, 우리 그러면은 계약 체결 이전에 불가능한 거, 그 밑에 그림 봅시다. 계약 체결 기준에서 계약 체결 이전에 불가능한 우리가 말한다. 후발적,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한 거를 우리가 말한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우리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능이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A적으로 뭐다 이처럼 후발적 불능처럼 유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이 있습니다. 객관적 불능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 할 수 없는 것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객관적 불능, 객관적 무효입니다. 객관적 불능은. 자,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애해적으로
자, 일체성이 있고 가분성이 있고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은 나머지 거는 유효하다겠죠?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은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그 점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12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12페이지부터. 그래서 이 적법성은 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법에 위반해, 특히 이제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강행규정은 법령 중에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임의규정은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이 아닌 걸 우리가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얼마든 뭐다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행규정은 당사자 의사표시마다 적용 배제할 수 없다는 것.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강행규정에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입니다. 여기서 좀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단속규정은 우리 행정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일단 처벌을 받습니다. 행정법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할 것인가, 유효로 할 것인가, 이게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입니다. 사법상 효력을 유효라는 걸 우리가 말한다. 단속규정. 단속규정은 유효합니다. 유효이다. 이 네 가지 있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 자,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사법상 효력보다 유효하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모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라든지 또는 모가 주유소의 영업행위라든지 이건 처벌은 받지만은 그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 자, 세 번째, 금융실명자에서 예금 명의신탁입니다. 이거 주의할 점은 부동산 명의신탁보다 효력규정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효력규정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예금 명의신탁보다 단속규정인 거 꼭 주의하시고. 자, 네 번째, 우리 주택법상 전매금지 규정 있죠? 전매금지 규정보다 단속규정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유효. 자, 효력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우리가 무효라는 것도 뭐다? 이 효력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우리 원칙적으로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규정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뭐다?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마다 매매행위, 이러한 매매행위도 뭐다? 무효이다는 거. 자, 세 번째,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자, 우리 이자 제한법은 최고율이 지금 현재 24%입니다. 24%. 그 초과된 부분이 무효입니다. 전부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 초과된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부동산 명의신탁 있죠? 부동산 명의신탁은 뭐다? 무효입니다. 효력규정입니다. 아까 우리 금융실명법에서 예금 명의신탁은 단속규정이지만은 부동산 명의신탁보다 무효입니다. 효력규정이다. 그리고 법정 최고 초과, 법정 최고의 초과의 중개 수수료 금지 규정도보다 효력규정이라는 거. 그 다음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 취급 및 보수 지급 약정이라든지 또 증권회사의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무효가 아닌 거, 또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 거, 뭐 이렇게 문제가 잘 섞어서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자, 적법성을 판단하는 모든 법규를 우리 민법에 다 규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도 이런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한다든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거. 자, 선량풍속, 사회질서 위반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계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 선량풍속, 사회질서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럼 그 집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량풍속,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입니다. 그렇죠? 유형이 다양하죠. 그 유형 보면은 이제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든지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든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든지 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 처분행위라든지 또 사행성의 현전행위 이런 것들은 뭐다?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러한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잖아요. 자, 무효면은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 안 했으면은. 이행을 했으면 돌려달라 해야 되잖아요. 원래 무효가. 근데 돌려달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뭐다? 돌려달랄 수 없습니다.
둘 다 불법자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나서서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헌임이기 때문에 돌려달을 수 없다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과도하게 중한 위약별 약정도 무효입니다. 자, 두 번째, 사행성의 현저한 행위죠. 즉, 첫 번째,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두 번째, 도박 자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이라든지. 세 번째,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기, 본등기라든지. 자, 또 노름빛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이런 것들보다 사행성의 현저한 행위로보다 무효입니다.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 세 번째입니다. 대가가 결부되면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보다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통상 수준을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데 넘지 않으면요. 우리 증인여비 같은 거는 증인여비, 그렇죠? 우리 증인신문하게 되면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신문하게 되면은 여비를 줍니다. 그런 증인여비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넘는 대가면 이거보다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넘지 않으면은 유효입니다. 그렇죠? 그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게 조합원의 임금 인상 요구를 무마하여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이고, 또 행정기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그 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도 무효입니다. 자, 또 기업 또는 기업의 개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도 무효이고, 자, 미인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통사찰 주지직을 그에게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렇죠? 무효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러한 약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은 주지 임명 행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 나중에 이러한 처벌을 받아서 나중에 임명되지 못하도 주지 행위 자체는 반사적 행위 아닙니다. 주지 임명 행위 자체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입법,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증여계약도 무효이고,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도 아니고 가사사건도 아니고 행정사건도 아닙니다. 어른보다 형사사건에서 이 변호사의 성공고소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서 자신을 알지 못한 내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네 번째입니다. 법률의 목적 자체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든지, 두 번째,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든지,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기한 급부 약정이라든지. 자, 네 번째 보면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려 하는 약정이라든지, 또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효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한하는 행위. 자,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라든지, 두 번째,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라든지 독신계약 같은 거. 자, 세 번째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10년간 가부조수로서 미용기술을 배운 을은 가부 미장원에 취직하면서 평생 동안 독립하여 미용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갑과 체결한 경우. 자, 평생 동안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한 행위죠.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 5년이라든지 10년을 제한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면은 네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 혼인하여 임신하면은
당연히 퇴사하는 것을 조건하는 여비서의 처음계약도보다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한다. 자, 여섯 번째, 일륜에 반하는 행위도 뭐다?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여 내연관계를 한 증여. 자, 이건 불륜관계를 종료시키지 못하잖아요. 왜? 증여했던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이러한 조건은 무효입니다. 이 조건만 무효인 게 아니라 법률이 모두가 무효라는 것. 두 번째,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맺은 혼인하기로 한 애학이라든지, 또 세 번째, 부부, 친자 등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에 있는 자가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제3자와 약속하는 계약이라든지, 자, 자아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행위라든지, 또 처가 사망하거나 처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첩을 입적시키기로 한 약정이라든지, 또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라든지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이라든지, 또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부척관계는 처의 사전동의에 있어도 뭐다? 무효입니다. 부척관계는 처의 사전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다. 이것도 주의하시고, 자, 일곱 번째, 생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입니다. 생전의 기초가 되는 처분행위. 자, 우리 1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요약서. 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처분행위. 일곱 번째, 자기가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의 양도 계약도보다 무효라는 것. 그리고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이라는 임야를 처분한 행위도보다 무효입니다. 자, 기타를 보면은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한 학조법인의 기본재산입니다. 우리 학조법인은 재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존립이죠. 기본재산 처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재산은 이에 존립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존립에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하게 되면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자, 두 번째,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토지를 자신이 매수한 경우. 자, 이런 경우죠. 자, 갑이 사망하기 전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이 사망한 겁니다. 두 번째, 사망. 그래서 병이 상속인 합시다. 상속인은 갑과 을 간의 이러한 매매계약체의 사실을 몰라요. 이러한 매매계약체의 사실을 안 누가 정이 적극 기망합니다. 병을. 적극 기망해서 자기가 뭐다 매수한 경우, 이 경우에 뭐다 무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효 부분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애죠.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 애. 이 안에는 무효 또는 유효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 애입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입니다. 이거 뭐죠? 그렇죠. 통제 허위 표시는 우리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하시죠. 이거는 무효잖아요. 그렇죠? 통제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은 반사회질서 행위에서보다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된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도보다 유효합니다. 세 번째, 관계 당사자 전원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상량 등기도보다 유효하다 했죠? 유효하다. 자, 그리고 범죄인으로 조성된 비자금. 자, 범죄인으로 조성된 비자금 자체는 보다 일단은 반사회질서 행위 무효잖아요. 그렇지만 이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 임치하는 행위보다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노태우 사건이었잖아요. 노태우 비자금 사건. 근데 이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맡긴 거 돌려달을 수 있다, 없다? 돌려달 수 있지. 반사회질서 아니니까. 그렇죠? 불법행위 급여가 아니니까 돌려달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급여가 아니다라는 판례 태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건 유효합니다. 그렇죠? 처벌은 받을지언정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것이라든지,
또 주택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3년 후에 넘겨받기로 한 경우라든지. 자, 7번째는 이 백화점과 관련된 이 유학벌인데, 이 유학벌이 10배라 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그 내용상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 10배라 하더라도 금액이 작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머리, 우리 13페이지,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 백화점 관련된 부분보다 일단은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태도입니다. 자, 8번째도 주의하시고 해외 파견 근무자에 대한 회사 내규 제한입니다. 즉, 이구부터마다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 또 9번째도 읽어보시고 10번째, 우리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 우리 무허가 건물에 있는 미등기 임대행위는 우리 무허가 건물 미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잖아요. 이러한보다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라든지 미등기 건물 임대행위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적법성과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아무튼 매년마다 문제 나오니까 무효 부분, 반사회질서이고요.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한다.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자, 문제도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 다 풀 수 없으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중복된 문제들이 많아요. 중복된 문제들이 많으니까. 자, 22페이지 볼까요? 22페이지 1번을 봅시다. 1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거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매매계약.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매매인보다 효력규정이죠.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택법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계약은 아까 뭐라 했어요? 단속규정이다,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었죠? 단속규정. 유효합니다. 유효. 자, 세 번째,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요. 효력규정입니다. 근데 예금 명의신탁은요. 유효죠. 단속규정. 예금 명의신탁과 이 부동산 명의신탁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별할 거는 구별하셔서 메모를 잘 해놓으셔야 돼. 그쵸? 자, 네 번째,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은 보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원한 약정. 무효죠? 그래서 2번이 유효입니다. 그쵸? 그 밑에 보면은 그냥 읽어보시고 다 우리 했던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24페이지. 자, 법률의 목적에서, 자, 첫 번째입니다.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아닙니다.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란 요소에 불과하지 어떤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든지 전속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두 번째,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상해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우리 중간상해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다? 단속 규정 유효하지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다? 이러한 중간상해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자, 세 번째 주의하셔야 돼요. 계약 성립 후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 우리 계약 체결 기준에서 이후에 후발적 불능 얘기한 거잖아, 지금. 후발적 불능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 말로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니까. 계약 성립 후 채무 불이행이 불가능한 후발적 불이죠. 이 불이행이 후발적 불이에요. 후발적 불이행마다 계약이 무효된 것은 아니죠.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법률행위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할 수 없다. 맞죠? 아, 틀리죠? 네, 법률행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이 경우죠. 갑이 을에게 돈을 대해주는데 채무자입니다. 원래 이 채무자는 돈을 빌릴 때 원래 물론 용도를 기재할 때 우리 생활자금
이렇게 용도를 기재했다 합시다. 물론 용도를 기재 안 해도 뭐 우리 도박에 쓴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돈을 빌린데,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동기가 표시되어 있어, 안 됐어요? 네. 안 돼 있잖아요. 이걸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한다 할 수 없습니다. 즉, 동기가 표시됐다면은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뭐다? 이때는 뭐다? 선량풍속 사회질서 행위입니다. 행위다. 다섯 번째, 단순히, 자, 2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5번. 단순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설정등기를 경로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된다. 그쪽 우리 이거 뭐예요? 통정의 표시잖아요. 우리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2번 볼까요? 법률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사법상 어려운 부정되지 않는다.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정되지 않습니다. 사법상에는 유효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단속 규정이었잖아요. 단속 규정. 두 번째,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정의에 의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했잖아요. 그렇죠?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보다 전부 무효입니다. 세 번째,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 없지만 이를 사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졌으면 보다 족하다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률의 시에 확정돼야 되지만은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언제 이행기 있더라도 뭐다 가능하다는 거. 자, 네 번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됐는지 여부는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의 시입니다. 법률의 시, 계약 체결 시입니다. 계약 체결 시. 효력 발생 시점이라는 것은 틀렸죠?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도 틀린 지, 가서 봐. 2번도 틀렸고 4번도 틀린데? 그렇죠? 우리 2번도 아까 틀렸었잖아요. 4번도 이거 틀리죠. 법률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하는 것마다 법률의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준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볼까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자, 1번 볼까요? 1번, 26페이지 1번. 자,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자, 임치한 행위는 뭐다? 유효라 있죠, 유효. 자, 두 번째,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자, 세 번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설정행위는 자, 이거, 자, 다시 이런 문제는 항상 무효일 때는 앞에 우리 1번 지문을 보세요. 지문을 보면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에서보다 무효입니다. 이 반사회질서 없다면은 반사회질서 무효를 넣으면 이게 무효라고 강제 세 번째가 통정의 표시 무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꼭 주의하시라고. 앞에 이 지문을 잘 읽으셔야 돼.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 번째 통정의 표시는 반사회질서에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되지 않잖아요. 무효지만은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무효만 딱 보시고 이 통정의 표시도 무효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 근저당 설정에는 통정의 표시도 무효지만은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고. 그렇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 네 번째 보면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유효하죠?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받을지언정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사사건이니까 그 앞에 꼭 보시라고. 형사사건. 우리 민사사건에 성공보수가 있고 가사사건에 성공보수가 있어요.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게. 민사사건은 성공보수 유효하다고요. 가사사건이고. 우리 형사사건은 신체 구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성공보수는
옛날부터 우리 다른 외국 판례들은 전부 다 무효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효라고 이제서마다 무효란 겁니다. 선량평사 사회질서에 반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우리 이중매매 봅시다. 15페이지. 요약서 15페이지. 자, 이처럼 무효와 반사회질서와 이 적법성의 무효 부분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겠죠.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15페이지. 자, 이중매매는 이 법률행위 목적에서 이중매매, 반사회적 행위로서마다 무효, 이중매매, 불공정 법률행위 이 세 가지는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작년에 세 가지 다 나왔어요. 그렇죠?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근데 반사회적 무효는 매년마다 나온다는 거, 매년마다. 자,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자, 우리 그림을 봅시다. 15페이지. 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즉, 을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었죠.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는 갑이 잔금받기를 거부합니다. 잔금받기를 거부하고 갑이 누구한테 매매했어요? 병한테 매매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뭐다? 이중매매입니다. 자, 우리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무효다?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유효.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유경쟁 체제에서 갑이 을한테 매매하든 갑이 병한테 매매하든 원칙적으로 다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가 그냥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다시 뭐다? 갑이 병에게 매매한 경우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무효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적극 가담이나 아니면은 뭐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유효와 무효가 다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했죠? 유효와 무효가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칙과 애의 규정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원칙은 뭐다? 유효입니다. 원칙은 유효다. 자, 유효면은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는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 유효하면은 병이 설령 선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병이 갑이 을한테 매매하고 왜 나한테 또 매매하지? 알면서도 뭐다? 매수한 것도 뭐다? 유효합니다. 즉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처럼 유효는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한다면은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뭐다? 유효하다는 것.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병이 정에게 매매하잖아요. 정이 악이더라도 이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왜?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이기 때문에 병이. 그렇죠? 그래서 정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뭐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면은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을의 구제 방법은 어떤 것이다? 그렇죠? 자, 일단은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부동산 인도를 해줘야 되고 못했잖아요. 채무 불행이죠. 채무 불행입니다. 자, 우리 채무 불행은 이행지체다, 이행불능이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나온다니까. 이행지체다, 이행불능에 의해서. 아니,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줬는데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줘버렸어요? 병한테. 자, 그러면 을한테 소유권 못 해주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이행주체에서 뭐다? 이행불능. 이행불능입니다. 자, 우리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하다, 안 하다? 여기까지 문제가 나온다니까, 요즘에.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최고가 필요 없고, 계약을 뭐다?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누굴 상대로?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구제 방법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을이 이제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다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는 을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 계약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동시에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택할 수 있겠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자, 이때 이 채무불행이 이행지체가 아니라 뭐다? 이행불능. 또 채무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최고할 필요가 없다. 네? 최고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최고를 할 필요 없이 최고하지 않고. 자,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니까. 그러니까 최고 안 하고 계약 해제 의사표시 해야 된다고. 자, 애외규정입니다. 애외규정.
자, 예기정은 이제 두 가지죠. 무효인격이죠. 갑과 병의 법령이가 이제 무효인격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은, 자, 가부 배명에 적극 가담해 누가? 병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합니다. 가부 배명에 적극 가담하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입니다. 갑과 병 간의 특수한 신분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 부부간이라든지, 또는 갑과 병이 형제지간이라든지, 우리 형제지간까지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우리 이제 주로 문제 잘 나온 뭐예요? 적극 가담했을 때 문제가 많이 나오죠. 적극 가담했을 때. 자, 부부간이다. 또 뭐다? 형제지간이다. 뭐다?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러면은 이처럼 무효이면은 갑과 병 간의 법률의 인원보다 무효이면은 이제 어른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있죠. 네. 어른 소유권 취득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갑 먼저 봅시다.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가 무효면은 갑은 이해은했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해준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불법원인 거기 때문에. 불법원인 거기 때문에 우리 이중매매는 무효이면은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한댔잖아요. 불법원이 그렇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매도인은 자기 소유권에서 소유권의 개한 목적물을 반환해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소유라 해서 뭐다? 목적물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없다. 자, 그러면은 어른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됩니까? 이제 어른. 응? 그렇죠?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일기 말소를 구하게 되면은 다시 갑한테 도달하면은 갑한테 이제 매매를 오히려 소유권 이전일기 해달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을이 병한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소유자가 된 사실이 없잖아요. 또 우리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채권자 취소권은 갑이 을에게 돈을 대해주고 을이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모면하게 해서 을이 병에게 뭐 가장 매매라든지 아니면 매매라든지 매매하고 등기를 이뤘다 합시다. 등기. 자, 이런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 A 부동산을 병에게 뭐다 가장 매매하든 마다 아니면 매매하든 이처럼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했습니다. 자, 이때 갑이 채권자는 이러한 법률행위를 뭐하고 취소시키고 일탈된 재산을 다시 뭐 해야 된다? 환원시켜야 된다. 이러한 제도를 한다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우리 채권자 취소권은 뭐 다른 문제는 안 나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소를 제기할 때 당연히 갑은 원고가 되고 피고가 중요합니다. 피고가 채무자다, 수익자다? 수익자입니다. 채무자가 아닙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뭐다? 이 채권자 취소권을 구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자료는 다시 환원시킨 제도를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때 이 채권자 취소권은 피의보전 채권이 채권자 채무한테 돈을 달라야 돼요. 금전채권. 어떤 특정물 이행 청구권, 즉 소유권을 달라 한다. 아니면 부동산을 인도해 달라 한다. 이런 건 뭐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여기서 우리 갑을병에 있어서 누가 채권자예요? 여기서 누가 채권자예요? 우리 채권자잖아요. 채무자는 갑이잖아요. 을이 갑한테 우리 지금 무효죠? 무효잖아요. 지금 을이 갑한테 달라는 건 뭐예요? 돈 달라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해달라는 거잖아요. 부동산인도. 어떤 특정물 달라는 거죠? 돈 달라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을이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죠? 네. 자, 을의 구제 방법은 이처럼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있게 말소를 구하잖아요. 또 방법 하나 있습니다. 갑과 병을 두 사람을 상대해서 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동불법행위 오류에서 마다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제일 밑에 8번 있죠? 8번 있고. 자, 그 다음에 9번도 중요합니다. 자, 무효일 때는 병이 저한테 매매한 겁니다. 다시 전매한 겁니다.
근데 이 정이 선이에요. 정 유약의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못한다. 왜? 앞에 있는 자가 권리자예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그리고 우리 설관풍속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우리 절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정은 유약의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중명예를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 봅시다. 26페이지 2번.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 있기를 경로하기 전에 다시 그 부동산을 병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있기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온 거는 유효와 그러니까 원칙과 예를 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원칙과 예를 다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보다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제1 매매 사실을 알고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병은 유약의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아까 우리 유효일 때는 병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었죠? 자, 네 번째, 만약 나오죠, 이제. 만약 갑이, 병이 갑의 배매에 적극하다는 경우, 이때는 이제 무효잖아요. 그렇죠? 매수하였다면은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적극하다 했을 때는. 자, 5번 보면은 사의 경우입니다. 이제 적극하다 무효인 경우입니다.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그렇죠? 이처럼 이번 같은 지문은 원칙과 예를 다 물어봤다는 지문입니다. 자, 27번, 3번을 봅시다. 3번. 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매에 적극하다면, 이제 적극하다는 게 나오죠? 굉장히 무효로 묻는다, 무효. 그렇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렇죠? 무효이다. 두 번째,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네 번째, 을과 병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자,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아까 불법 잘못했습니다. 우리 두 가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무효일 때는 아까 대의권 행사에서 할 수 있고 갑과 병을 공동 불법 행위에서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질문입니다. 불법 행위를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뭐 병만 하지 않고 또 갑과 병을 공동 불법 행위에서마다 두 사람 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병만 할 수 있다든지.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을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행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매매 마쳤고. 제가 이 얘를 이유를 가지고 계속 예. 예. 자, 그 다음 쉬었다 할까요? 네. 불공정 범위는 쉬었다 합시다. 지금